이거 지금 등장인물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동진이 이렇게 3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이 문제 이렇게 표 그려서 풀 때 원래는 이제 등장인물 2명을 썼는데 여기는 할아버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진이도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읽어보면 할아버지 나이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할아버지가 야 내가 너 나이였을 때 말이야 하면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이였을 때 그때 아버지는 형제 동진이 나이보다 6살이 많으셨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는 그러면 지금도 아마 필요할 거고 5년 후도 필요할 거야.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가서 내가 궁금한 건 현재 아버지 나이가 궁금한 거니까 지금 아빠 나이를 X라고 쓸 거야. 근데 굳이 할아버지는 미지수로 쓸 필요가 없는 게 할아버지 나이는 아빠보다 27살이 많으시니까 X 플러스 27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하면 되고 굳이 미지수를 2개 쓸 필요가 없잖아. 그 다음에 동진이는 Y라고 써볼게.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빠 나이였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현재 아빠 나이인 X였을 때에는 몇 년 전이냐면 27년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그때 아빠는 X-27세였고 동진이는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서 할아버지가 아빠 나이였을 때 그때 아빠 나이는 그때 아빠 나이는 현재 동진이보다 6살이 많으셨대. 할아버지가 아빠 나이였던 27년 전 아빠의 나이가 현재 동진이보다 6살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는 할아버지는 여기다가 5를 더 더해서 32세가 되고 X 플러스 32세에 아버지는 X 플러스 5, 동진이는 Y 플러스 5가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5년 후 할아버지의 나이는 X 플러스 32는 동진이 나이의 5배보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 동진이 나이의 5배보다 8살이 많아지신데 요거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얘도 한번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해볼게. 여기서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을 세로 줄였을까?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문제에서 안경을 쓴 학생 그리고 뭐 안경을 안 쓴 학생 뭐 그러면 전체 학생이라고 쓸까? 남학생 전체 그리고 안경 쓴 애 그 중에서 안경 쓴 애 이렇게 찾아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선운의 반 학생 수가 45명이니까 전체 남자랑 전체 여자 수를 합쳐서 45명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남학생의 75%가 안경 썼다고 했으니까 X의 100분의 75가 안경 썼고 그 다음에 여자는 Y의 100분의 84가 안경을 썼대. 그래서 안경 쓴 애들만 봤을 때는 전체 45명의 80%가 안경을 쓴 거나 마찬가지래. 해서 요거 2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X 플러스 Y가 45인 거랑 그 남학생의 75%랑 그 다음에 여학생의 84%를 합친 게 전체 학생 중에 80%가 안경 쓴 거나 마찬가지야. 얘를 100 곱하고 푸시면 됩니다. 정은이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의 절반을 내고 세훈이는 3분의 1을 내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샀대. 정은이랑 세훈이가 남은 돈을 비교했더니 정은이가 1,000원이 더 많았다고 할 때 처음에 갖고 있던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래. 그럼 정은이 처음에 갖고 있던 돈 X, 세훈이 처음에 갖고 있던 돈을 Y라고 하면 정은이가 가진 돈의 2분의 1, 그 다음에 세훈이가 가진 돈의 3분의 1을 합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산 거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비교하면 2분의 1 절반을 냈으니까 정은이는 2분의 1이 남은 돈이 되고 세훈이는 3분의 1을 냈으니까 3분의 2가 남은 돈이 돼. 이렇게 비교했더니 정은이가 가진 게 세훈이보다 1,000원이 더 많았다. 정은이가 세훈이보다 1,000원이 더 많아. 정은이가 은는이 가에서 는 만드셔야 됩니다. 얘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838번에 보면 여기 이 직사각형 한 개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여서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긴 변의 길이를 x 그리고 짧은 변을 y라고 둬볼게. 그러면은 얘는 짧은 변 y 3개랑 그 다음에 긴 변 x 하나를 더해서 얘는 19가 되는 거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1번으로 식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긴 거만 하나, 둘, 셋, 4개. 여기는 4x에다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y짜리가 2개짜리. 요거 2개의 길이의 차이가 20cm란 얘기거든. 그래서 4x 빼기 2y가 차이가 20이다.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진이가 참가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100점을 얻고 틀리면 50점을 잃는다. 이렇게. 그러면 틀린 문제 수는 맞힌 문제 수의 3분의 1이다. 그럼 전체 점수가 750점일 때 푼 전체 문제 수는 이랬어요. 그럼 여기 틀린 문제, 맞힌 문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힌 문제를 X개,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수를 y개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미지수를 뭐로 놨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식 세우는 거 여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까지는 식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정보를 준 것뿐이야. 그럼 여기서 식을 만들어주면 틀린 문제수는 이랬어. 그럼 y는 맞힌 문제수의 3분의 1이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얻은 점수는 이랬어. 그러면 맞힌 거 하나당 100점씩 주는 거니까 100x가 되고, 틀린 거 하나당 50점씩 감점되니까 총 50y점을 감점당해서 받은 점수가 750점이다.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xy가 나오고요. 맞힌 개수, 틀린 개수 다 합쳐야 제가 전체 푼 문제수가 되겠죠.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A 계단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진 사람을 B 계단 내려가기로 했어. A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B 계단을 내려오기로 했어. 자, 여기 등장인물 혜정이, 상원이. 그리고 이긴 거, 진 거. 혜정이는 12번 이겼고 상원이는 9번 이겼대. 그리고 혜정이가 이긴 만큼 상원이는 졌을 거고 상원이가 이긴 만큼 혜정이는 졌을걸? 이렇게. 그러면 혜정이 거를 이제 계단을 계산을 해보면 이기면 A 계단 올라가, 지면 B 계단 내려와. 혜정이의 위치는 12A만큼 올라가고 9B만큼 내려와서 총 혜정이는 15계단의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9A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B 계단 내려와가지고 상원이는 27계단에 있었다.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 증가감소에 대한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서도 꽤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셔야 하고요. 이제 세탁기로 그 세탁과 헹굼을 할 건데요. 기존 세탁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세탁기는 어떻대. 그래서 이거를 써볼 거고, 기존 세탁기로 세탁과 헹굼을 할 때 총 150리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작년 올해처럼 기존을 X라고 두시고 Y라고 두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 나온 거 쓰면 얘 세탁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은 20%가 줄어든대. 그럼 줄어드는 양을 20%가 줄어들었고, 근데 대신에 헹굼 물 사용량은 조금 늘어가지고 5%가 늘어난대. 근데 그래도 이게 조금 늘어나더라도 얘 줄어드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5리터의 물이 절약되는 느낌이래.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푸시면 기존에 세탁할 때랑 헹굼할 때 물 사용량이 나오겠죠. 얘를 2개를 더해서 150인 거 이렇게 연방 풀어주시면. 근데 내가 구하는 거는 새로 나온 세탁기로 헹굼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니까 요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에서 y 값을 구해서 y에다가 5% 늘어난 거 양을 더해주면 그게 새로 나온 세탁기로 이거 세탁했을 때
헹굼으로 사용되는 물의 양이 되겠죠. 여기 직사각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직사각형에서 이게 처음 거는 어땠고 그 다음에 나중 거는 어땠냐 이랬으니까 처음 직사각형 그리고 나중 거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렇게 놔볼게. 처음 거에 가로 세로를 XY로 두면 가로 세로를 더해주면 100cm가 아니라 둘레가 100cm니까 가로 세로 두 개씩 더한 게 100cm니까 하나씩 더한 건 50cm가 될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15%를 늘렸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10%를 줄였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늘어난 양은 가로 세로 더한 거에 8%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고 XY 구해서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어느 가게에서 가방이랑 모자를 파는데 얘를 할인을 해서 팔 건가 봐. 그래서 처음에 가격이 뭐 X랑 Y라면 이게 뭐 할인되기 이전의 가격, 처음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가방은 30%를 할인한대. 그러면 얘는 30%를 할인했으니까 70%의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자는 15%를 할인해가지고 85% 금액의 구매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할인하기 전에는 가방이랑 모자랑 합쳐가지고 금액이 58,000원이래. 이건 할인하기 전 금액이야. 근데 할인하고 나서 봤더니 할인한 후 가방과 모자의 판매 가격의 합이 할인을 하고 나서 얘네 가격의 합이 할인하기 전보다 할인하기 전에는 X 더하기 Y잖아. 이걸 합한 거보다 14,700원이 더 적대. 그러니까 할인해놓고 나서 두 개를 합했더니 원래 거 두 개 합한 거보다 14,700원이 적대. 얘를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고 계산할 때 100, 100, 100, 100, 100 다 곱하고 푸셔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이 A랑 B가 종류가 두 개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정가를 우리가 X랑 Y라고 둬볼게. 얘 정가. 근데 아이스크림 A는 50%를 할인하니까 50%만 내고 사면 되는 거고 얘는 30%를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70%를 내고 사야 돼. 이게 할인된 아이스크림의 가격. 근데 이렇게 할인된 거를 아이스크림 A를 4개 사고 B를 5개 샀더니 6,200원이래. 그러니까 100분의 50X짜리를 4개 사고 그 다음에 100분의 70Y짜리를 5개 샀더니 이게 금액이 6,200원이고 그 다음에 A 아이스크림을 그럼 이번에는 3개 사고 얘를 3개 사고 B 아이스크림을 4개 샀더니 그러면 4,860원이래.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B 아이스크림의 정가 Y를 구하는 문제고요. 계산할 때 100, 100 얘도 잊지 않고 100 곱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858번에 A, B 호수 2개로 이제 물통에 물을 넣는데 모두 사용해서 5분 동안 물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A 호수만으로 3분 동안 물을 넣었더니 물통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 채워야 되는 물통의 전체 양은 1로 놓으면 되고 미지수를 A랑 B가 단위가 이렇게 분으로 나왔으니까 A가 1분당 넣는 양이라고 해야 될까? 얘를 X라고 놓고 B가 1분당 넣는 양을 Y라고 둔다면 A 호수랑 B 호수랑 같이 1분당 이만큼을 넣을 수 있는데 그걸 5분 동안 넣다가 A 호수만으로 X만으로 3분 동안 넣어서 물통 하나 1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두 호수를 모두 사용해서 X랑 Y를 모두 사용해서 4분 동안 넣고 그 다음에 B로 Y로 6분 동안 넣어서 또 물통을 가득 채웠대. 그래서 요거식 두 개를 연립해 주면 되겠죠. 859번에 얘를 또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 보면 재원이가 혼자 하는데 6시간 걸려
그럼 얘는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약 6분의 1이 되는 거고, 기훈이는 총 일의 양을 1이라고 봤을 때 9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얘는 1시간에 9분의 1만큼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기훈이가 일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궁금한 거니까 재원이가 일한 시간 X, 그 다음에 기훈이가 일한 시간 Y시간 이랬다고 생각하면 재원이가 혼자 하다가 X시간 동안 1시간에 얘가 6분의 1만큼 할 수 있는데 그걸 X시간을 하다가 중간에 기훈이가 얘는 1시간에 9분의 1 할 만큼 할 수 있는데 그걸 Y시간 동안 해가지고 일 하나를 완성했대. 근데 둘이 X랑 Y랑 합쳐가지고 총 7시간이 걸렸대. 요걸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865번에 보시면 얘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거 수영 길이가 1.5km고 나머지가 51.5km. 그러면은 얘를 표로 만들어 보면 수영, 사이클, 마라톤인데 수영하는 길이가 1.5km고 그러면 사이클, 마라톤을 각각 xkm, 얘를 ykm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거속시 순서로 봤을 때. 그래서 총 거리가 51.5km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 참여한 선수가 사이클 시속 48km, 마라톤 시속 15km, 수영은 18분, 수영 18분. 근데 여기 속력 단위가 시간이니까 18분을 아예 시간으로 바꿔놓자. 60분의 18시간. 자, 그러면 이게 다 합쳐서 1시간 48분이 됐대. 1과 60분의 48시간 안에 완성이 됐단 얘기지. 그럼 사이클 타는데 걸린 시간 48분의 X랑 마라톤 하는데 걸린 시간 15분의 Y랑 수영, 사이클, 마라톤 합쳐서 얘가 요만큼 시간 걸렸고 거리는 이렇게 합쳐서 얘가 됐다. 요거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거속시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약수터에 갔다가 오는데 얘가 중간에 약수를 받는 시간이 걸리나 봐. 약수 받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총 얼만큼 걸렸는지. 갈 때 시속 4km. 약수 뜨는데 10분 걸렸어. 시간으로 바꿔야겠지. 6분의 1시간 걸렸다고 쓰자. 올 때 시속 3km. 그래서 총 1시간 30분이 걸렸어. 1시간 30분은 1과 2분의 1시간, 60분의 30시간이니까. 그리고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500m만큼 더 멀대. 근데 여기서 500m 주의할 점. 거속시에서 속력이 대빵이니까 단위도 킬로미터로 바꿔야 돼서 500m만큼 먼 게 아니라 0.5km만큼 멀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 때 거리, 올 때 거리를 XY라고 둔다면 첫 번째 거리에 대한 식,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올 때 걸리는 길이 갈 때보다 0.5km 더 멀대. 그리고 갈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 3분의 Y인데 얘네를 더해서 전체에 1과 2분의 1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4분의 X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Y가 2분의 3시간이 된다. 얘를 연립 풀어주시면 되겠죠. 얘 거속시 표를 그려놓고 뭔가 윤지랑 민준이 등장인물을 쓸 건데 얘가 뭐를 미지수로 놔야 되나 싶을 거야. 근데 민준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이거니까 민준이가 1분당 몇 미터가, 이거 민준이의 속력이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민준이 속력을 미지수로 한번 놔볼게. 그러면 윤지의 속력은 이렇게 X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둘의 거리가 3.6km 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얘를 미터 퍼 분으로 속력의 단위를 미터로 바꿨으니까 얘는 3600m다 써주시면 돼요. 둘의 총 거리가. 자, 그리고 또 윤지가 300m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 걸어. 그러니까 윤지 이만큼 갈 때 민준이 이만큼 가.
왜? 속력이 2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윤지가 300m 걷는 동안 민준이 600m 걷는다. 윤지보다 민준이가 2배를 더 갈 수 있어? 그러면 속력에 대한 거 식을 민준이 속력이 윤지의 2배다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둘 다 20분이 걸렸대. 둘 다 20분. 그럼 얘네가 이동한 거리는 20x. 얘가 이동한 거리는 20y. 그래서 얘가 이동한 거리, 얘가 이동한 거리 합쳐서 총 둘이 3600m가 된다. 그래서 식 하나 요렇게 만들어주고 요거랑 둘이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874번에 일단 표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창민이랑 희수. 근데 이게 얘는 좀 중간에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먼저 출발하고 40km 간 다음에 그 다음에가 출발을 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것 같아. 근데 일단 창민이의 속력은 시속 80km. 희수의 속력은 승용차 타고 가는 건데 시속 100km. 그러니까 출발 지점으로 보면 그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주를 가는 거다. 그러니까 출발 지점은 여긴데 출발 지점이랑 경주 도착 지점은 같아. 근데 얘가 40km를 갔을 때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거든. 그럼 창민이가 시속 80km로 40km를 가는데 이게 그럼 시간이 얼만큼 걸린 거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얘가 2분의 1시간만큼 먼저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창민이가 걸린 시간이 얘보다 2분의 1시간 빨리 출발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창민이가 이동한 거리, 얘가 이동한 거리를 XY로 둔다면 둘은 어차피 같은 거리를 가는 거니까 거리는 같은 거고 창민이가 걸린 시간 80분의 X, 희수가 걸린 시간을 100분의 Y라고 한다면 창민이는 희수보다 2분의 1시간을 먼저 출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거든. 얘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희수가 출발한 거고 그 다음에 따라잡은 거니까 창민이는 얘보다 먼저 출발을 했고 선생님이 푼 거는 이게 답지랑은 또 풀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푼 거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답지를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둘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주까지 가기로 했대.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주까지 간대. 근데 둘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주까지 간 거니까 둘이 간 거리는 같은 거야. 근데 창민이가 먼저 출발했어. 그럼 둘이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시간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 그럼 거속시를 써보고 창민이랑 희수랑 이렇게 써볼게. 창민이는 시속 80km를 갑니다. 속력이요. 근데 희수는 좀 따라잡기 위해서 얘 이렇게 시속 100km로 가요.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은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입니까? 여기 거리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만났어. 그럼 만날 때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니까 창민이 거리, 희수 거리 둘이 같다고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창민이가 걸린 시간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80분의 X, 희수는 100분의 Y라고 봤을 때 내가 뭐가 차이 난다 그랬냐면 둘이 시간 차이가 난다 그랬어. 왜냐면 창민이가 시속 80으로 달리는데 40km를 간 다음에 얘 먼저 출발했네 보고 나서 출발한 거란 말이야. 그럼 창민이가 시속 80km로 40km를 갔다. 시속 80km로 창민이가 40km를 이동했다.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가 얘가 걸린 시간이야. 그러니까 창민이는 이만큼 속력으로 40k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2분의 1시간이 걸린 거거든. 그러니까 창민이는 희수보다 2분의 1시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2분의 1시간을 더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창민이가 8시에 출발했다면 희수는 얘가 40km 가는 동안 즉 2분의 1시간 가는 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8시 30분에 출발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9시에 만났다고 생각하면 창민이는 1시간 걸린 거고 희수는 30분 걸린 거니까 창민이가 걸린 시간이 희수보다 30분 더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창민이가 걸린 시간이 희수가 걸린 시간보다 30분이 더 많이 걸린 거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둘을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둘이 만날 때까지 간 거리,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만나는지 그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레 문제도 지난 시간에 수업 때 얘기를 해줬었는데 여기 지금 원 모양의 이 광장을 샘이랑 진한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는데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오래 달리기처럼 한 명이 더 빨리 돌아가지고 따라잡는 데까지 3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얘가 간 거리랑 얘가 간 거리가 합쳐서 한 바퀴가 된다 라고 했었거든. 그럼 여기서 진한이가 샘이보다 빠르다고 할 때 진한이 속력 구하는 거니까 진한이 속력을 x라고 놓을 건데 단위는 km/s. 그러면 샘이의 속력은 y km/s 이렇게 된다. 그러면 3시간은 상관이 없는데 45분은 시간으로 바꿔서 60분의 45시간, 즉 4분의 3시간으로 바꾸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얘가 같은 방향으로 돈대. 그러면 진한이가 3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3x가 되고 샘이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3y가 되는데 얘는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둘의 거리 차이가 나중에 한 바퀴 차이 난다. 한 바퀴 12km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면 진한이가 간 거랑 샘이가 간 거랑 합쳐가지고 4분의 3x랑 그 다음에 4분의 3y랑 합쳐가지고 얘가 한 바퀴 12km가 된다.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강물 문제도 여러 번 설명을 해줬었고 강물 자체의 이 길이는 10km인데 이게 물 자체의 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배도 이제 속력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오면 속력이 더 빨라지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면 속력이 느려진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강물의 속력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강물 속력과 배의 속력 중에서 둘 중에 더 빠른 걸 x로 둬야 돼. 이거 시속으로 구할게. 그 다음에 강물도 시속. 자, 그러면 배의 속력, 강물의 속력, 우리는 강물을 y라고 두고 이렇게. 배가 더 빨라야 강물을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배를 x로 두는 거야. 그러면 이게 거속시로 이렇게 한번 풀을 써볼까?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리고 따라 내려오는데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걸린대. 따라 내려오는데 2분의 1시간 걸린대. 왜냐면 속력이 y니까 이거 km/s니까.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 속력에서 방해하는 강물의 속력을 빼주시면 되고 따라 내려올 때는 배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는 총 10km인데 여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 10km가 돼야 되는 거고 x 빼기 y랑 1시간을 곱한 게 10km가 돼야 되고 속력 곱하기 시간 마찬가지로 따라 내려올 때 걸린 시간도 속력 곱하기 시간도 얘가 총 10km가 돼야 됩니다.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xy 강물의 속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종이배는 속력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종이배는 결국 강물의 속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거든. 그러면 얘가 1km 떠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속력, 강물 속력분의 거리 1km. 얘를 이게 단위가 시간이거든. 이걸 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기차 문제도 유형을 이제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기차의 길이랑 그 다음에 뭘 미지수로 놓냐면 기차 문제는 길이가 x 그 다음에 속력이 y가 됩니다. 그럼 여기 기차 길이는 미터가 좀 나을 것 같고 속력은 여기 단위 초로 나왔으니까 미터 퍼 초로 이렇게 놓자. 360m짜리 터널을 통과해요. 그럼 기차가 x미터짜리라면
여기서 스타트 지점에서 이렇게 출발했을 때 기차가 이렇게 통과했어. 그럼 꼬리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게 되는 길이는 여기 터널 길이 360m에다가 얘 기차 길이 몸통 길이까지 더해줘야 통과하는 길이, 이동한 길이가 되는 거다. 근데 이걸 통과할 때 16초가 걸렸대. 그 다음에 1.2km, 1200m짜리를 통과하는 데는 자기 몸통 길이까지 더해줘가지고 1200 더하기 x만큼을 이동해야 되는데 그만큼은 40초가 걸렸대.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고 얘도 속력 y가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돼. 둘이 속력이 일정한 속력인 거니까 이 터널 통과할 때나 이 터널 통과할 때나 속력은 일정하니까 y값이 둘이 같은 애다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여기다가 이걸 대입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기차의 길이랑 그 다음에 기차의 속력이 x랑 y였잖아. 근데 얘는 기차의 길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리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다리의 길이를 미지수 x라고 두되 대신에 화물열차의 속력을 y라고 둘게. 미터 퍼 초 이렇게 둘게. 근데 중간에 화물열차에서 새마을호로 바뀌거든. 새마을호는 화물열차 속력의 2배니까 2y 미터 퍼 초 이렇게 두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화물열차로 이동할 때는 화물열차가 300m짜리잖아. 그리고 얘 다리를 x미터짜리 다리를 통과해 300m에다가 기차 몸통에다가 이 다리 길이 x를 통과하는 데에는 60초가 걸린대. 그리고 속력은 y야.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새마을호로 갈 때에는 기차 길이가 150m야. 좀 짧아. 근데 통과해야 되는 이 다리의 길이는 똑같은 다리거든. 그래서 얘는 150 플러스 x가 얘가 통과해야 되는 길이고 얘는 시간이 27초가 걸렸대. 그러면 속력이 2배인 거니까 2y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y 자리에 얘를 이렇게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는데요. 요거 6%의 설탕물과 그 다음에 15%의 설탕물을 섞고 나서 거기다가 뭐를 더 넣냐면 물을 더 넣습니다. 그래서 8%의 설탕물 600g을 만들었다면 15% 설탕물 얼마큼 넣었어? 얘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얘를 x라고 놓는다면 얘랑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6% 설탕물이랑 그다음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이래. 그럼 얘를 3y, 1y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건 얘야.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서 600g이 돼야 되니까 3y 더하기 x 더하기 y가 600g이 된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설탕이 없으니까 설탕의 양에 대해서 식 세워주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더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해서 둘을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농도가 다른 소금물이 있는데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었어. 근데 이걸 둘을 섞었다는 게 아니고 일단 얘가 400g 있었고 얘가 600g 있었어. 근데 각각 200g씩 덜어서 바꾸어서 섞었더니 각각의 농도가 6%, 7%가 되었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A 거 400 중에서 200을 덜어서 여기다 빼놨어. B 거도 원래 600g이 있었는데 그 중에 400g만 놔두고 B를 200g 빼놨어. 그러면 B 거 빼낸 거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A에다가 B를 탄 거야. 그러면 A의 농도가 6%가 된대. 그 다음에 B 거에다가 아까 A 덜었던 거 있잖아. A 덜었던 걸 B에다가 이렇게 넣어줬더니 요거는 B 건 거야. B는 7%가 된 거야. 양은 얘는 400g이고
얘는 600g이고 둘을 더해서 각각 농도를 A%, B%라고 하면 이제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 바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서 식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서 100 곱하고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또 다시 하는데요. 이게 100g당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0g을 먹으면요, 식품 A는 열량을 100칼로리를 낸대요. 그 다음에 식품 B는 열량을 180 낸대요. 그럼 제가 200g 먹잖아요. 그러면 식품 B는 360칼로리를 내요. 제가 300g 먹잖아요. 얘는 3배에서 540칼로리를 내요. 근데 제가 그러면 175g을 먹으면 얘 몇 칼로리 내요? 이거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단위 기준을 100g이 아니라 1g 단위로 표를 바꿔주면 좋겠다는 얘기야. 똑같이 표를 바꾸는데 A, B, 열량, 단백질 이렇게 표 바꾸는데 이게 100g당이기 때문에 얘를 전부 다 100분의 1에서 열량 1칼로리, 100분의 1에서 B의 열량 1.8칼로리, 단백질 0.04g, 단백질 0.03g, 이게 1g당 들어있는 표로 바꿔주시라고요. 그래야 A를 Xg 섭취했다, B를 Yg 섭취했다 할 때 낼 수 있는 열량은 1X만큼, 그 다음에 1.8Y만큼 합쳐가지고 전체 열량은 660칼로리를 낸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0.04X만큼, 그 다음에 단백질은 0.03Y만큼 섭취해서 18g을 얻었다. 얘를 연립방정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합금 A, B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양, 그럼 그 중에서 들어있는 금의 양, 그러니까 A의 전체 양을 Xg, B의 전체 양을 Yg이라고 했을 때 금은 그 A 합금은 X의 75%가 금이 들어있는 거고 B는 40%가 들어있는 거래.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에 얻고 싶은 거는 합금량은 60%, 금이 60% 들어있는 합금 350g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그럼 전체 양은 합쳐가지고 350g이 됐으면 좋겠고, 금으로만 봤을 때는 얘는 전체 양의 60%가 금이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죠. X 플러스 Y, 그러니까 전체 양은 350g이 되는 건데 금의 양으로만 봤을 때는 X, 그러니까 A 물체에 들어있는 금이 X에 75% 들어있는 거고, 얘는 B 합금에 들어있는 금의 양이 40% 들어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는 60%의 금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